셋째 마당 1장에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의 화면 레이아웃은 코드량이 좀 많아서 이 GitHub에 올라가 있는 그 코드를 갖다가 많이 원용을 했고요.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해보셔도 됩니다. 한 번쯤은 입력을 해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복사해서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소스 코드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보고 있고요. 우리 그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요. 그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 바로가기 메뉴가 닫히고 그 다음에 그 메뉴 버튼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 프래그먼트가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를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자, 펑션이라고 해서 on fragment selected라고 하는 자 여기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자 var이라고 해서 자 프래그먼트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화면에 프래그먼트를 보여줄 때 자 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자 프래그먼트 1을 보여줄 거냐 2를 보여줄 거냐 3을 보여줄 거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요거에 따라서 요 프래그먼트 변수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when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그 프래그먼트가 어떤 게 선택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on fragment selected의 인덱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서는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전달받도록 필요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자,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를 처음에 전달받도록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만약에 0이면 지금 첫 번째 게 보이는 거죠. 여기 우리 012로 전달하도록 했고요.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툴바라고 하는 걸 보면 툴바.titl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화면 그러면 상단의 타이틀에다가 첫 번째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 2를 객체로 만들어서 할당을 해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1하고 2일 때 자, 동작할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1일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2일 경우에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화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도록 만들어주고요. 프래그먼트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자이 프래그먼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 했던 것처럼 with라고 하고요. 자 support fragment manager begin transaction 자 트랜잭션 객체에 대해서 이제 replace를 해주면 되겠죠. 자 replace라고 하고요. 자 우리 컨테이너 자그 프래그먼트가 보일 영역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id를 가진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해줬죠. 여기다가 프래그먼트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프래그먼트 객체를 넣어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mmit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프래그먼트나 자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초기화가 안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는 코드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자체도 그냥 컨테이너가 아니라 id 값이니까요. r.id.컨테이너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여기 보면 자, 처음에 자 프래그먼트 1로 초기화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 널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널이 아닌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여기 자 탭 버튼 바로가기 메뉴의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바로가기 메뉴의 메뉴 버튼이죠.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동작하는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동작할 함수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걸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generate override method 눌러서 자 부모 레이아웃에 있는 거를 그냥 재정의하는 방법이 더 빠르겠네요. 자 여기 가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쭉 내려가 보죠.
자,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네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아볼 텐데요. 자, on 밑으로 더 내려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어디까지 갈까요? 자, on back pressed 거의 맨 밑에 있네요. 그죠?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게 있고요.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on back pressed는 여러분 그 단말에 보면 시스템 백키가 있죠. 아래쪽에. 그 시스템 백키를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if라고 하고요. 자, draw layout이 있는데 이 draw layout에 보면 is draw ope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pen. 그래서 자, gravity compat.start라고 해서 얘가 오픈돼 있다면 그러면 백키를 눌렀을 때 자, close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draw layout 자, close draw라고 하는 걸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gravity compat.start 자, 왼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에다가 화면에 왼쪽에다가 자, 햄버거 메뉴를 붙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고요. 자, 이게 아니면 그냥 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on back press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요 else 바깥으로 얘를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것까지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봤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봤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바로가기 메뉴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앱을 실행을 했고요. 자,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가봅니다. 마이 드로우라고 하는 상단 타이틀이 보이죠? 자,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직접 구성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아이콘도 우리가 넣어준 거죠. 이름 설명.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자체도 여러분이 아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우리가 메뉴를 집어넣은 거예요. 각각이 메뉴 아이템이 되겠죠. 첫 번째 누르면 첫 번째 화면이라고 타이틀이 바뀌었고 이거 소스 코드에서 설정을 해준 거죠.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고요. 세 번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앱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를 같이 붙여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앱을 만들 때도 실제 앱을 만들 때도 바로가기 메뉴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붙어 있고 하단에 필요하면 하단 탭이 붙어 있고 이런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앱의 구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앱의 구성이라고 하면 지금 본 바로가기 메뉴 그 다음에 하단 탭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 자체가 다른 개발자가 이렇게 코드를 넣고 이렇게 XML 레이아웃을 만들면 이렇게 동작합니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왜 이렇게 동작하지? 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코드 부분은 어떤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거다. 이 코드 부분은 어떤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이해를 하면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뷰 페이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얘가 넘어가는 형태죠. 자, 지금은 프래그먼트가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딱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지그시 밀면 얘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이제 뷰 페이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것도 해봤지만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을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쭉 넘기는 형태고요. 손가락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뷰 페이저고 그것도 화면 전환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화 앱에서 영화 목록 화면에 그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또는 예매순 순위 영화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앱을 만들 때 뷰 페이저를 쓸 거니까요. 조금 있다가 뷰 페이저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영화 앱을 만들기 위한 이 기본 화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어떤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젯인데 화면 구조를 만드는 위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젯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가 영화 앱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뷰 페이저 만드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